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일봉 차트를 2024년 5월 16일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현재 이런 그 갭상승으로 시작이 되어서 종가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형태고요. 금일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보통 정배열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 지수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보시면 저항대를 일단 다 돌파하는 갭상승형이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보통 상방까지 이런 상단 그 고점까지 찍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현재 흐름상을 봤을 때는 특정 이평선의 저항대를 지금 받고 있는 형태죠. 지금 61선의 저항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갭으로 나오는 그것도 1% 시초가가 1% 이상의 갭으로 시작이 되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열의 9은 그대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이 갭을 메꾸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테마 쪽 있잖아요. 좀 강한 매일매일 뭐 테마주들이 흐름이 바뀌는데 강한 종목을 좀 따라붙는 형태나 아니면 눌림 잡히는 형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시간의 동향을 한번 볼까요? 시간의 동향을 봤을 때는 대체로 지금 뭐 교육 관련주부터 특히 저출산 관련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꿈비, 뭐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뭐 제로투 세븐, 뭐 굉장히 뭐 삼성출판사, 이러한 종목들이 좀 상방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보통 뭐 그 차트 흐름을 뭐 본다면, 뭐 아가방 컴퍼니 볼까요? 꿈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갭으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 그 뭐야 저출산 관련주들 지금 바로 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은 갈 수 있다. 뭐 모나리자도 이미 뭐 매도 다 하셨을 테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추천주로는 이제 모나리자하고 메디앙스를 말씀드렸는데 메디앙스는 싸요. 싼 맛에 이제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장주격이 지금 아가방 컴퍼니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간다고 본다면 그 차트상으로 그냥 갭으로 터지면 밀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갭으로 터지는 순간 종목들이 그냥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사실 내용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절출생 수석실 설치 지시가 이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5월 15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휴일에 나온 건데 16일 장중에는 이제 전일이죠. 전일 장중에는 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이제 시간에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웃긴 게 근데 이게 차트 아까도 이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차트를 봤을 때는 확실히 단발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젠 저출산 관련주를 보유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는 게 맞아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시간외로 밀린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 약간 재료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형태 아니면 시세가 급등이 나오는데 그 시간으로서는 밀려서 이제 종가가 끝나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히려 시간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막 그 상승 추세가 살아 있는데 일시적으로 밀리는 경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막 이런 식으로 밀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찾으셔가지고 장중에 이제 매매하시면 그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시작하다가도 양전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 이 종목은 뭐 제가 언급 정도만 드렸어요. 뭐 마이크로 2
그 마이크로 투나노인가? 네, 여기 밑에 있다. 마이크로 투나노도 그렇고 그냥 언급 정도만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뭐 HB 테크놀로지를 뭐 많이 매일 말했습니다. 거의 HB 테크놀로지는 매일 신고가 나올 것 같다. 매일 뭐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JNTC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지금 JNTC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제가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날 밀렸잖아요. 맞죠? 제가 보통 새벽에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중이 아니라 그래서 밀렸을 때 매수하셔라. 그래서 정확하게 저점은 맞아 떨어졌고 여기에서 매수하셨으면 보통 한 17, 18% 정도 최대치의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 뭐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저는 HB 테크놀로지 일단은 정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필요하시면 뭐 적당히 뭐 단기 반등일 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셔도 된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좀 여유로운 자금이 여유롭게 좀 자금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고 나 급하면 매수해서 단기 반등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다 전략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일 기준으로 봤더니 캠트로니스가 유리기판 대장주로 또 신고가 돌파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장주는 캠트로니스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일은 또 조정 나오고 뭐 다음날 날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는 HB 테크놀로지를 좀 많이 말씀드렸다. 이렇게 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HBM 관련주는 제가 VM 말씀드렸을 거예요. VM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밀렸을 때마다 매수하셔라. 그냥 이 종목은 그냥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밀릴 때마다 그냥 매수하셔라. 이렇게 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관련주들은 굉장히 수급이 말도 안 되게 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YC를 뭐 본다면 뭐 그냥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대체로 그 HBM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슈퍼슈팅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에 반해서 VM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슈팅이 나온 건 없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21선 다시 먹어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1선이 세역선이잖아요. 보통 그냥 뭐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거 21선만 그냥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만약에 복잡했을 때는 그 21선 기준으로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수급 이제 재료가 들어왔을 때죠. 재료가 들어왔을 때는 한번 21선 돌파하면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21선을 돌파가 나왔죠. 그럼 이런 종목은 뭐 1차, 2차, 뭐 3차 시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21선 돌파한 다음에 시세 몇 안 나와서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재료가 그래도 SK 하이닉스랑 또 연동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동되는 것 치곤 가지를 않았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큽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돈이 급하신 나는 단기적인 매매밖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거죠, 그냥. 반등 나왔을 때 그냥 매도하시고 나는 좀 여유롭다. 그러면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략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뭐 단기적으로 보셔라 아니면 중기적으로 보셔라 해서 이런 종목들 알려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히 매도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역공장은 저도 한탄 했죠. 이따 한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보혜수 물량이 이제 6개월밖에 안 걸려 있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물량을 계속 떨구고 있는 상황이고 어째 보면은 그래서 보면 뭐 예상대로는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원래대로면 신고가까지 나와야죠. 지금 화장품 관련주도 흐름 얼마나 좋아. 특히 한국 화장품 상한가 쳤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한국 화장품 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역시구나. 기존 얘는 그 한국 화장품이 얘는 한국 화장품 시리즈들이 기존 대장주예요 원래는. 근데 안 가고 이렇게 버티다가 개인들이 이제 지쳐서 손절하니까 왜냐면 보통 개인들이 화장품 관련주 하면 한국 화장품을 매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 때는. 왜냐면 얘네들이 먼저 상한가 치고 다른 종목들이 따라 붙었으니까. 근데 요즘 뭐 신규 상장주들 많이 나왔잖아요. 뭐 아이패밀리 ASC나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물리다 보니
물리다 보니까 그런 종목도 수급 물리고 다른 종목들은 뭐 기존 대장주격인 종목들은 거의 뭐 외면받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의 좀 매매가 많이 나오니까 과거랑 좀 틀리게 그래서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보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또 아니면 또 개인들이 손절을 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 나오는 상황에서 시세가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프로들도 주식을 굉장히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런 종목을 보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그 과거에 있던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얘네들 빼고 얘네들 말고도. 그래서 역시나 역시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얘도 상한가 한번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봤을 때는 만역공장도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면서 신고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보는데 금이 한번 봐야죠. 금이라고 뭐 다음 주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적당히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어느 정도 뭐 그냥 수익 전환은 뭐 몇 프로라도 됐으니까 정리하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안 가잖아요, 생각처럼. 그러면 매도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뭐 매수할 만한 종목도 얼마나 많은데 굳이 시세가 더딘 종목 뭐 같은 부진인데 시세가 더딘 종목들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신진 SM 같은 경우도 시세는 나오고 있지만 좀 황당하긴 해요. 이 구리 관련주 하면 진짜 느낀 거지만 확실히 힘 있는 애들 사는 게 답이긴 해.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이제 맞나요? 이때 잠깐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말씀드린 다음에 시세 나왔을 때 그냥 이건 뭐 단순히 뭐 더 갈 수 있는데 적당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끝났던 종목인데 더 갑니다. 미친 듯이 가요. 요즘은 시세가 이렇게 가는 이 중에 하나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대원전선도 그렇고 가원전선도 그렇고 원래는 못 가요, 저렇게. 근데 개인들이 떨굴 때까지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떨굴 때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미친 듯이 따라오면서 이제 세력들이 떨구는 형태죠. 계속 올리면서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믿음을 주면서 떨구면서 어느 순간 하한가 치겠죠.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는 뭐 절대로 따라 붙으시면 안 되는 거고, 뭐 잡으시려면 차라리 뭐 구리 관련주에서 시세 안 나온 애들을 잡으시는 게 훨씬 낫다. 나중에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구리 관련주로 가지만 나중에 다른 제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전에 이미 상한가 한번 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구리 관련주, 애초에 구리 관련주로 가면 얘도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니터렉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나쁘진 않습니다. 흐름상. 물론 21선이 지금 61선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딱히 신경 쓰진 않아요. 뭐 101선도 이탈해도 뭐 21선은 원래 왔다 갔다 하니까 파동상 그리고 이게 더 깨질 자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앞만 봐도 수급상 흐름상으로는 얘가 또 약간 그 인공지능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유놈하고 센즈랩 제가 봤을 때 뭐 부에스 물량도 여전히 걸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굳이 뭐 크게 빠질 구간은 아니다 사실. 물론 21선이 하방 흐름으로 센즈랩 같은 경우 하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온 다음에 뭐 살짝 뭐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한계는 있다. 밀리는데 한계는 있을 거다. 오히려 여기에서 뭐 밀린다기보다는 이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힘부하는 형태로 가겠죠. 힘부하는 형태로 해서 정고점 돌파 준비하겠죠. 얘 둘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세게 이렇게 빠질 만한 그런 구간은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터지는 형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원전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우리기술은 2,000원 넘어갈 때부터는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매도 안 하고 버티시는 시청자님 계실 텐데 물론 나중에 더 갈 수도 있어요. 원전주들은
얘가 대장주를 지금 꺾여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더 갈 수는 있지만 적당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그래도 꽤 난 거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하신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적당히 좀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안간해도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3연태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타고 가고 있고요. 지금 뭐 흐름상으로는 뭐 금양그린 파워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언급을 드리진 않으려고 했는데 이 종목도 밀집해서는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고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기간 조정이 부족해 보입니다. 조금 더 한번 흔들어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저점 깨뜨리면서 한번 흔들면서 가주는 게 맞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한번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바로 가면 더 좋은 건데 깨트리고 가더라도 깨트리고 흔들고 간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분명히 신고가는 나온다. 흐름상으로는 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패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수상인더스트리도 뭐 있는데 얘도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흑자예요. 뭐 시간으로는 그래도 세게 이렇게 빠졌는데 오히려 제가 이 정도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과연 4%까지 이 종목에 밀릴까? 밀리면 누군가 사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이런 종목은 밀렸을 때 매수 기회야. 왜냐면 실적이 제일 좋거든. 그 뭐야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이 제일 잘 받쳐줘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도 하지 얘네들은. 그래서 나쁘지가 않은데 딱 봐도.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밀렸지만 시간으로 밀리는 형태가 나왔지만 뭐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매도한 놈이 바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매도한 놈이 바보다. 매도한 투자자들이 바보 짓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성 파워 때도 뭐 나쁘지 않게 가고 있고 일진 파워. 그다음에 뭐 G2 파워. G2 파워도 흐름은 잘 타고 있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갭으로 이제 한번 시세 나온 다음에 갭을 다 메꾸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한번 상방을 뚫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커요. 그래서 지금 우진현택도 그렇고 지금 우진현택도 갭으로 터졌죠. 그러니까 한 번에 죽일 생각이 없다. 한방 시세는 나올 수 있는 재료다 보니 왜냐면 전력주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나마 원전 관련주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소형원전 쪽이 그나마 수급이 더 좀 그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른 애들은 다 상방으로 날아갔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원전 쪽이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흔들다도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말씀드렸죠. 넷마블하고 DNC 미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 굉장히 인기 끌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제가 이때 전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라겠냐 빠졌을 때 매수하셔라. 빠졌을 때 좀 이게 방송 전일 방송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는지 빠졌을 때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넷마블보다는 뭐라고 했어요. DNC 미디어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NC 미디어가 정말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진 종목이에요. 정말 빠졌을 때 이제는 시초가에 빠졌잖아요. 그때 이제 음봉 모양 잡혔을 때 매수해 두시고 가지고 계시면 뭐 다음날 슈팅이 뭐 8%까지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온다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발 그대로 뉴스 기사 나오면서 오일선 먹으면서 쑥 붙여서 바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수익은 충분히 봤다. 보통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막 3%, 2%, 4%, 3%도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방송을 본 다음부터는 별로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신가 봐. 기본적으로 막 10%, 20%, 뭐 30%도 막 나오니까 그냥 뭐 3%는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잘못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매도는 적당히 뭐 3%, 5%뭐 그걸 기준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정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 유튜브로 그냥 영상 쪽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라서 매도 못하시면 제가 이걸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종목을 연구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DNC 미디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 수급 흐름상으로는 봤을 때는
이미 매집이 앞전에 이미 매집이 잘 되어 있고 눌림 자리 잡혀 300일선 잡혀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리스타트예요. 다시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뭐 조정이 나온 다음에 뭐 밀집이 나온 다음에 다시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사실 만약에 저점에서 여기서 잡았다. 그럼 뭐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지금 추세 잘 타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컴 라이프 케어예요.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는 매각 기대감 때문에 매각 그 추진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공시에서 뭐 이런 공시가 나왔더라고. 공시에서 이런 해명 미확정이라는 내용. 근데 이건 뭐 봤을 때 보면 새 주인을 찾는다라는 매각 기사. 그 최대 주주에게 문의한 결과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며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거는 매각을 준비하고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를 이거 잘 봐야 돼요, 공시도. 그래서 이게 봤을 때는 야 이거 오히려 조정일 때가 기회가 아닐까. 왜냐면 이게 지금 상방된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그냥 밀렸거든요. 매수 수급 없이. 그러면 저 같으면 금일같이 뭐 시초가 보합이나 금일 밀릴 때부터 매수합니다. 이런 종목은. 왜냐면 상방을 한번 갈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기사 내용 치고 왜냐면 아예 매각 뭐 준비한 적도 없고 완전 사실무근입니다. 라고 하면 밀리는 거 이해해요. 근데 준비 중은 뭐 준비 중이긴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긴 합니다. 라고 내용이 떴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다면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 번째 상한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왜냐면 이 종목은 어느 순간에 상방으로 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좀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고요. 물론 신용비는 뭐 4%인데 4%대는 괜찮아요. 이제 뭐 10%대도 막 상한가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핫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1차적인 시세 한번 강하게 거래량 실어서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는 어쩌면 거래량이거든요. 또 근데 또 거래량이 세게 한번 잡히면서 장대 한 번이 터졌습니다. 갭으로. 갭으로 터졌으면 쉽게 안 빠져요. 정배열에서는. 항상 기억하세요. 정배열에서 갭이 이렇게 형성되는 애들은 정말 안 빠집니다. 워낙 뭐 이때는 고점이라 보니 맨 위에 이제 꼭대기다 보니 이제 빠지긴 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이 부분도 매집 부분이죠. 매집봉이죠. 왜냐면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매도한 흔적이 1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수급 강하게 끌어올리고 매도한 적이 거의 없다. 다 매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위에서 그 개인들 못 따라붙게 한번 또 흘러내리는 거죠. 한번 밀고 다시 또 21선 뚫어가지고 또 강하게 수급 흐름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 들어 대량 거래량이 뜬 5일선 먹은 장대 한 번이 떴단 말이에요. 갭상승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만약에 금일 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어떻다? 상방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이틀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금일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금일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린 다음에 뭐 다음 주에 날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금일이라도 만약에 밀린다. 이거 잠깐 시간으로는 얼마죠? 살짝 뭐 플러스 되는데 플러스 견에서는 굳이 뭐 매수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이런 형태에서 뭐 갭으로 나오는 건 뭐 그 매수하실 때는 보합권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한번 밑꼬리가 있으니까 한번 민 다음에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살짝 올렸다 해도 부담 없어요. 시간의 가격 0.33%에서 시초가 형성됐다. 그래도 따라붙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상방은 좀 날아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얘는 완전 그냥 장대 한봉에서 날린 다음에 밀어버린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정고점 돌파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가두리 패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장대 한봉의 가두리가 된 패턴인데 이 음봉 라인 안에는 들어온다. 이 고리 음봉 잠깐요. 정확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보면
이 부분 저항대 부분까지는 간다라는 약간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패턴 형성이 안 됐죠. 안 되고 밀었잖아요. 안 되고 밀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땐 현재 상태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다시 들어온 거 봐서는 세력 개입이거든요. 세력들 개입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방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가져와 봤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다 좀 들고 온 거라서 아무래도 지수 흐름상 봤을 때는 단기 관점으로 좀 보는 종목들이 좋긴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린 케미칼도 지금 계속 박스권 흐름에 가드가 돼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이 어때요?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세 한번 나왔죠. 아이고 잠깐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시세 한방 나오고 민 다음에 어때요? 여기에서 시세 한방 나왔죠. 지지받고 그 다음에 또 지지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시세 나오고, 근데 저점을 어떻다? 계속 높이고 있어요.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도 이제 실렸는데 이제 실리자마자 밀거든요. 계속 거래량 실리자마자 이렇게 좀 미는 형태가 많아요. 벌써 세 번째 이짓거리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라고 보여져요. 확실히 양봉으로 치면 돌파가 좀 세련되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훨씬 조금이라도 더 많다, 더 크게 그 물량이 터지면서 상승, 이렇게 박스권 이제 저항대 300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얘는 또 탄소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 수혜주죠. 그래서 최근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다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300일선까지 또 밀린 다음에 뭐 이럴 수는 있죠. 제 생각과 달리 아이고, 제 생각과 달리 300일선까지 민 다음에 뭐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밀어서 힘볼 한다든지. 근데 앞만 봐도 밀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도 좀 나쁘진 않아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도 시간에는 빠져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게 유아 관련주보다 이제 저출산 관련주보다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질 때 공략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그린 케미칼 이 종목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온 메디칼 봅니다. 세온 메디칼을 보면 좀 과도하게 수급이 들어온 것 같죠.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근래 내용이 이제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이제 의료기기 관세 부과를 할 거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세운 메디칼이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형태 패턴을 봤을 때는 역대급 최대 거량이 지금 6일내 터진 상황이고, 그리고 전일 이제 앞전 고점까지 넘기고 이렇게 미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한봉 나왔으니 음봉을 한번 세게 깔게 줄 수도 있습니다. 깔기고 어때요?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깔기고 밑골이 길게 나오면서 음봉으로 끝난 다음에 다음 째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작이 이제 음봉으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시작을 한 다음에 다시 밑골이 달고 어때요? 또 신고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먹여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좀 걱정이 없는 게, 지금 이게 시세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실상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과거의 그런 흐름 봤을 때는 많이 밀렸어요, 오히려. 많이 밀리고 300일선을 제대로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 역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음봉 규정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 종목은 매수해야 되는 거고, 장중에 내가 매매한다 그럼 한 2차 매매까지 생각하시고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시간에는 얘는 얼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으로도 빠졌을 것 같은데 2.9%나 빠졌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만약에 금일 시초가가 마이너스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음봉 모양을 만들고 있어. 그러면 공략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공략해서 근데 더 빠져. 그러면 이 부분이 전고점 부분까지 가까이 밀렸다. 그러면 2차 매수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런 다음에 끌고 가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로 갈 가능성이 좀 크고 밀릴 가능성도 뭐 있지만 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빠진다고 한다면 시초가로 빼서 음봉 모양 만들고 있다. 그럼 5일선 타고 밑꼬리 달고 또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신고가 나오면 이제 매도 하시는 거고 단발성으로 봤을 때. 근데 아예 중기적인 관점, 약간 3개월 정도 바라본다 하면 그냥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봉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냥 끌고 가시면 뭐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거래량 터진 거 봐서는 굉장히 좀 급합니다. 지금 세력들도 이 종목 가려고 있는 세력들도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또 갭으로 또 튀어져 나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갭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또 하방으로 쉽게 빼지도 않아요. 잘 빼다가도 또 밑꼬리 달고 양봉 나오는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적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7일에 공략했던 뭐 그래 17일에 공략한 것도 아니에요. 5월달 내로 이게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5월달 뭐 한 달을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일단 반응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